예, 11시 20분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후장 전략세우입니다. 오늘 코스피 1% 정도 하락은 또 조금 의문의 일패죠. 예, 오를 걸 기대했는데 밀리는데요. 어제 좀 오른 바가 있죠. 예, 어제 오른 거 좀 차익 매물이 실적 발표도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중심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보여주세요. 예, 혼돈에 빠진 증시, 혼란스러운 증시, 당분간은 관망이 답일까? 하창한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관망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눌림목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거기 안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금일 시장에서 조금 변수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게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의 좀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메타발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의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고제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의 인식을 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불안감들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거래일에 PCE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나 출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고제라는 특별한 이런 지표에 따른 변수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들이 강하게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호재보다는 글로벌적인 이런 매크로 지표에서의 좀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인 관세청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이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이런 AI 수요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들, 또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단에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지수단에서의 우상향 기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지수 자체가 저점은 저점대로 높아지고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이 깨지지 않는 거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이 3,3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관의 수급 이탈과 외국인의 현물 흐름이 똑같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이탈분도 좀 약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기세 자체가 선물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결제 약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기조가 약간 변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눌림목 안에서의 매수 기조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혼란에 빠진 증시 관망이 답이냐? 하창한 본부장님은 뭐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라고 다른 답을 해주셨는데 허반석 의원님은 네, 관망이 답입니까? 사야죠. 이 두 분이 사야 됩니다. 다들 오늘 그러니까 이거 자신감이 있은 겁니다. 오히려 조정 때 사야 돼. 그 근거는요? 이미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변동성이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저점에서의 변동성은 오히려 흔들어서 매집을 위한 변동성이다라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 조정의 원인과 4월 조정의 원인이 똑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월 조정의 원인은 금리 인하 경로의 후퇴가 나타났고 거기다가 플러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였다. 4월에도 마찬가지로 4월 내내 3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8조 원, 9조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에는 탄력적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무슨 빌미만 나타난다면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월 조정의 여건과 4월 조정의 여건이 동일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와 똑같이 8%가량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21선에서의 기술적 지지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고요. 공개방송과 밴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했다면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인버스 투자했던 것들을 청산하고서 이제 다시 우상향, 저점을 딛고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 물가 지표가 금요일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주목해 볼 사안은 무엇이냐? PCE를 주목하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 판단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5월 1일 FOMC 회의와 PC 물가 지표는 한 세트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면 PC 물가 지표가 금요일 밤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월요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올 거고요. 5월 1일 날 우리는 FOMC 회의만 집중하고 있지만 2월, 5월, 8월, 11월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채권 리펀드 계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1월, 2월 고점, 저점, 그리고 3월, 4월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국채 발행 규모 발표에 따라서 금리가 안정을 보인다면 지금의 하락 저점을 찍고 반등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있더라. 예. 그래서 혼돈에 빠진 증시 흔들리더라도 꽃은 필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시장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는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중심을 잡으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볼게요. 네. 예,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2조 9천억에 가까운 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SK하이닉스가 지금 4% 빠집니다. 어제 5% 오를 때 막 사고 싶었습니다. 오늘 4% 빠지니까 팔고 싶죠. 이런 심리들, 그죠?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게 또 반도체 섹터 아니겠어요? 네. 반도체 전략 하창한 본부장님. 네. 네, 일단은 큰 흐름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지금 흐름부터 만약에 꺾이는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가 물량 조절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지수 차트에 대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SK하이닉스에서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후발로 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지고 있어서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잡아나가는 건 어렵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점과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QOQ, 그러니까 분기별에서의 이런 영업이익이나 EBITDA 부분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낸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부터 해서 PC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런 전망 기조를 보더라도 AI 발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산업을 보게 됐을 때 물론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신규적인 창출이 나타나고 있는가, 캐패스 투자를 통해서 현재 이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넘버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하고 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흐름들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TSMC도 여전히 90% 이상은 자국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반영 되어 있었던 흐름들에서의 일부 물량 소화와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심리적인 싸움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나 이런 기조를 보시게 됐을 때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땐 재고 감소에 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그 중심적인 상승 기조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울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특정 구간에서 기간발 수급으로 강력하게 눌림 현상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관련된 양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높아지면서 일정 부분 너무 과하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매도해주면서 일정한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우상향 기조들 누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하고도 반도체 얘기 우리가 오실 때마다 매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반석 의원님도 반도체 기본적으로 좋죠. 그러나 항상 우리 허반석 의원의 그
전매 단어가 있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까? 반도체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앞서서 하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이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2015년도부터 23년도 4분기까지 우리가 패턴을 보았을 때 10년간 총 3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떨어지는 하락 국면에서는 약 4분기 정도가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는 10분기 정도가 10개 분기 정도가 반등을 하고요. 다시 4분기 하락, 10개 분기 상승, 그리고 나서 또 4분기 하락. 이런 반등과 상승 그리고 조정, 이것을 지금까지 거쳐오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인가를 보았을 때 4분기 하락, 10개 분기 상승이 2번 정도 사이클이 돌았고요. 그리고 5개 분기 하락 이후에 최악의 실적의 반도체 국면에서 반등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약 3개 분기 정도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비중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10%에서 15% 비중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하느냐 빼느냐를 가지고 가격 싸움을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맞는다면 10개 분기의 상승 중에서 지금 약 3개 분기의 상승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적어도 6개 분기 정도 이상의 구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을 볼 수 있더라. 짧게 보면 앞서서 올라갈 때 살 걸 내려오니까 팔고 싶다. 짧게 보면 비극이고 길게 보면 희극인 시장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황이 맞으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형주 추세에 있어서는 제가 PC 발표와 FOMC 회의는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 발표 이후에 우리는 금리 경로가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대형주 다시 조정기에 분할로 담아가는데요. PC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명언 하나 투척하셨네요. 네, 시황이 맞으면 수익은 따라온다. 그렇죠? 작년에 돌아가신 그 찰리 먼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절부절하지 않고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그죠? 매일 사실은 오르면 떨어지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 마음인데요. 네. 자, 반도체 체크했고요. 다음 오후장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줄줄이 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2시 10분에 IR을 합니다. 2시도 아니고요. 2시 10분인가? 자료는 2시에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고 10분 있다가 네. 우리가 IR 할 테니까 얘기합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창훈 본부장님, 현대차 지금 컨셉은 어때요? 그다음에 또 시장 반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장의 반응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4월 1일에 잠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뭐 어느 정도 뭐 최근에 리포트나 이런 흐름들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건 이제 환율 부분과 제품의 믹스 효과로 인해서 보호부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제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번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까지 힘이 붙어주면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다가 2월, 3월 달 좀 강력하게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가 꺾이면서 피크아웃에 대해 2년 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에 좀 힘이 붙으면서 대규모 차익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달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5월 세미나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빠르게 일정 가격대를 좀 회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 저는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IR 쪽에서는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제네시스 같은 이런 고부가 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거고요. 뭐 미국이나 인도발 지역에서의 이런 YOY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에 따른 효과에 대한 흐름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는지가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수출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의 상승 기조들 유지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현대차와 저 PBR 쪽과 같이 연관돼서 이제 5월 2차 세미나가 나오게 될 텐데 저 PBR에 대한 이런 모멘텀 부분들이 얼마나 붙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기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자동차주는 지금 접근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 시의 매수 전략?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저 PBR로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이더라도 핏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PER, PBR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우상향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실적, 실적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실적을 발표했군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나 설명회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각이 긍정적이십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오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 네, 테슬라가 실적은 안 좋았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고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하면서 쉬었다가 오늘 거래가 됐는데 다들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제 쉬는 동안에 2차 전지가 올랐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반영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시초가 반영했는데 이제 음봉이죠, 그죠? 상승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허반석 의원님 시각이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매수할 때에는 최악의 실적을 나타낼 때가 반도체가 저점이었다라는 이야기처럼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주가로서는 저점이었다. 예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도 최악의 실적과 드랍액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곳이 주가는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럼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주가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에둘러서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할 때에 리튬에 대한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는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고 두 개 분기 이후 후행해서 올라오는 원자재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극재 가격이 리튬 가격을 두 개 분기 정도 후행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섹터 최악의 실적이 주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26만 원부터는 추세 저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해 나가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의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2차 전지 종목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2차 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에 후행하는 양극재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극재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조정 시에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더 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탑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여전히 전망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쪽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관심 종목이겠죠. 네,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오늘 종목 듣기 전에 지난번에 4월 18일 날 하나오션을 말씀하셨는데 와 13.4% 조선주 가운데서 하나오션이 제일 잘 가고 있죠. 수익률 받고 오늘 관심주도 또 조선주 가운데서 한 종목을 픽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태용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선 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약간 조선 기자재, 풍력하고도 그렇죠. 관련 네, 있고. 풍력 쪽이랑도 관련 있고 또 최근에 조금씩 핫해지고 있는 원전과도 사실 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또 조선발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업적인 흐름에서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고 한때 태용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총 1위도 한번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네. 특히나 그때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 약간의 좀 조선업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약간은 좀 투심이 꺾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흐름들 뭐 조선가라든지 이런 업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25년을 기점으로 이제 풍력 쪽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사업 쪽에서 가장 매출단이 큰 쪽이 풍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산업군이 최근에
이게 AI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변압기와 전선이 이어서 이제 에너지 생성 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쪽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네.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 올라가고 있어서 그 연관성 있게 좀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주항공에 대한 부품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29,5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4,500원을 좀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7,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이평선 조정 나올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웅이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3월 14일 날 VT를 말씀하셨는데 38.49%.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특별한 코멘트 없으시면 네, 바로 관심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한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우리나라 수주의 40%를 차지하는 선박의 종류가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이중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유로 프로펠러를 가동하기도 하지만 LPG 또는 LNG로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연료 탱크가 2개가 들어간다. 그럼 연료 탱크 쪽에서의 기술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힘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곡블록, 조선 제작에 있어서 블록에 대한 기술력의 또 최고가 현대힘스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조선 관련해 가지고 블록, 그 중에서도 곡블록에 대한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 현대힘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곡률이 높은 프로펠러 쪽이나 구상 선수 제작에 전문적으로 탁월하다. 그럼 여기서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힘스, 가격적으로 본다면 16,000원에서의 지지, 그리고 2만 원 선에서의 되돌림 라인이 나왔는데요. 지금 17,000원, 18,000원 아래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22,500원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30분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FOMC 회의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게 내가 시장의 방향성을 잃는지, 시황이 맞으면 수익도 따라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